마이스터 샬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분데스리가의 이별과 은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뤄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홈멜스가 은퇴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토마스 밀러가 이제 이번 여름까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홈멜스부터 다뤄봐야겠죠. 이분은 선수 은퇴니까. 그렇죠. 마츠 홈멜스가 이번 시즌 끝으로 현역 은퇴를 결정을 했고요.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데로시 감독의 AS 로마로 이적했지만 데로시는 9월에 경질이 되었고 이제 유리치 감독 아래서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라니에리 감독 아래서 기회를 자주 받았지만 최근에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에서 11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패배의 원흉이 되면서 이제 로마에서 찍히게 된 그런 케이스죠. 좀 말년이 좀 안 좋게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훔멜스인데 어쨌든 훔멜스가 이제 사실 저번 시즌에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챔스 결승까지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말년이 안 풀렸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홈멜스라는 선수를 그 분데스리가를 처음 입문했을 때 딱 그때 완전 전성기 폼 그 도르트문트에서 완전 보여줄 때 그때를 봤었는데 이제 밀러도 그렇고 앞뒤에 얘기할 밀러도 그렇고 뭐 홈멜스도 그렇고 뭐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는 뭐 케빈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저희가 해외 축구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말년에 접어들어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 세월이 많이 흘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선수들의 전성기를 저희가 지켜봤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예전과 다르게 이제 뭔가 독일 축구의 아이콘들이 떠나는 느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나이가 먹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그렇죠. 하겠지만은 조금 슬프네요. 이게 14년도 월드컵 우승 주역이거든요. 홈멜스도. 그리고 마이스 샬레도 2번인가요? 근데 마이스 샬레는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샬레는 이제 미넨에서 많이 들었을 거고. 네. 그 아마 2번 든 거 맞을? 2번. 2번이 아니라 이제 도르트문트 때도 2번 들었습니다. 네, 2번 그래서 이제 총 5번을 들었는데 이제 1011, 1112 시즌에 도르트문트에서 우승을 했고 이제 1617, 1718, 1819 때 미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지난 시즌에 이제 마지막에 챔스 우승을 못한 게 좀 아쉽게 너무 아쉽죠. 네. 정말 챔스 우승이 이 선수 커리어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콩을 캔 적은 있습니다. 이제 1213에서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준우승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준우승을 하면서 결국 준 2번에 그치는 좀 챔스 우승은 없는 좀 아쉬운 커리어를 보여줬지만 누가 이 선수를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챔스가 없지만 월드컵이 있어요. 월드컵 있죠. 그렇죠. 월드컵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거든요. 최근에 이거는 타리그 얘기이긴 합니다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조금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는 선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레안드로 파르데스 선수였나요? 그 선수한테 뭐 조롱 같은 조롱을 했더니 로드리고 데 파울이었나? 네, 아무튼 뭐 아르헨티나 선수한테 조롱을 했더니 월드컵 2번이라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이제 메이저 트로피들을 국제 대회에서 다 쓸고 있는 팀이잖아요. 코파도 코파도 2번 연속 들기도 했고. 그래서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전에서는 브라질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한테 당분간은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비겁하게 클럽을 들이대니까. 그래서 넌 국대인데 국대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대받아 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훔멜스는 월드컵 우승이라는 그런 커리어가 있고 또 그거를 주역이었다는 것 자체에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민돌이잖아요. 투클럽맨. 네. 나를 비난하는 팬들 팬 아니야. 좀 그리고 또 뭔가 좀 터프한 외모와 걸맞지 않게 약간 쫌생이 같은 인터뷰가 많았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민돌 할 때 그 세 번째로 미네네 갈 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미네네 갈 때
그때 그 전설의 인터뷰가 있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 팬 아니야. 아무튼 그런 점이 있는 선수라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도르트문트 팬들 입장에서 그때는 열불 났겠죠. 근데 돌아와서는 이제 워낙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비난의 여론에서 이제 옹호의 여론. 정말 축구로 보답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이적한 건데 이적하면서 말을 좀 그렇게 했을 뿐이지 뭔가. 최근에는 그 뭐로 보답하겠습니다가 약간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네. 그런 게 만났으니까. 근데 홈멜스 자체는 이제 축구로 보답하는 게 맞았죠. 그렇죠. 그만큼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말년이 좀 로마에서의 말년은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좀 은퇴를 할 수 있게 돼서 홈멜스가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이제 진짜 팀스 트로피 하나 못 들어본 게. 그리고 이게 테르지치 감독님과 불화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가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근데 테르지치가 먼저 떠났잖아요. 떠나고 나서 이제 아니구나. 떠난다고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테르지치가 떠난다고 했는데 난 테르지치가 떠나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리고 무지개 시간도 꽤 길었어요. 여름에 되게 뭐 마요르카를 간다더라 어딜 간다더라 뭐 이런 세계 일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 로마로 갔지만 로마에서의 마지막은 조금 아쉽게 되었다. 네, 초라했다. 그리고 로마 자체 그 시즌 폼도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워낙 좋습니다만. 네, 사실 시즌 중반에 이제 감독이 2번 경질되는 클럽은 좀 바람 잘 날이 없는 클럽이거든요. 네, 그렇죠. 2번 경질된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강등 위기 있거나 아니면 강팀인데 그만큼 진짜 꼬라박거나. 근데 그 감독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뿅뿅. 이반 유리치. 그러니까 지금 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죠. 이제 뭐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강등 결정전인데. 그래서 홈멜스의 현역 은퇴가 이제 마무리로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이제 토마스 밀러 선수의 그 바이에른과의 작별 소식입니다. 네, 이제 밀러 선수가 이제 그동안 몸담았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이 올해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뮌헨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제 7월에 클럽 월드컵이 있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클럽 월드컵은 뛰고 가겠다 이러면서 단기 계약을 또 잠깐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재계약 사진이 뜨길래 재계약했나? 이랬는데 줄라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한 달 더 뛰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늘어났다. 이게 그거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더 뛰는 이유가 이제 클럽 월드컵. 네. 아무래도 이제 무시알라도 나가리 됐고. 네. 그렇게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밀러가 좀 많이 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설마 급해서?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닌가? 그치, 마지막 대우겠죠. 마지막 대우를 건데. 그치, 클럽 월드컵까지 진출시켜 준 거에 밀러의 공로가 상당했을 거니까. 그 오피셜 사진 보셨어요? 네. 두 분 다? 봤죠. 에벨이랑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거야. 진짜일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심수창 조인성 짤 있잖아요. 그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밀러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네. 밀러는 이제 개인 커리어가 독일 국대에서는 131경기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이 돼 있고 45골도 있고요. 그리고 뮌헨에서는 497경기, 500경기가 다 돼가네요. 500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50골 득점했고, 이제 뮌헨에서 마이스샬레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우승도 있을 거고. 네, 14년도. 그렇죠. 14년도에 이제 브라질을 7대1로 침몰시키는 공격을 마라냥의 기극이었나요? 네, 기극을 만들기도 했고, 어쨌든 뭐 이 선수는 이제 챔스 우승도 2개 있습니다. 네, 비겨도 2개 있고요. 네, 1213 때 도르트문트를 꺾고, 홈멜스의 도르트문트를 꺾고 딴 적이 있고, 그다음에 1920에는 파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 어쨌든 이 선수는 우승컵과는 정말 인연이 많은 선수였죠. 트래블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트래블 주역 있죠. 그 한지 플릭 때. 한지 플릭 때 한 번 있죠. 그리고 유파이 테스트 때도 있죠. 네, 그렇죠. 이제 1920 때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우승컵과는 인연이 많은 선수였고,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에서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그때 이제 클로제가 기록을 깼을 때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밀러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었는데,
갑자기 밀러도 갑툭튀한 네. 케이스였죠. 월드컵에서. 밀러가 네 정말 골든부츠도 영 플레이어도 2010년 차지하면서 갑자기 붕 날아오른 케이스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국대 커리어는 좀 기대에 비해서 2014년에 물론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뒤는 이제 그 뒤는 아쉽게 말씀드리기 되었다. 싫습니다. 네, 그 뒤는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이 18년도와 22년도잖아요. 네, 맞나요? 그렇죠. 이제 네. 두 번 다 조별딱을 해버리는 바람에 누가 이제 한국한테 졌고 일본한테 그다음에 지고. 일본한테 지고 참 이런이 어떻게 그렇게 아시아에 약한 독일. 네, 아시아 약한 독일. 그래서 마지막 국대 커리어는 좀 많이 아쉬웠다는 느낌은 들지만 밀러 역시 미넨에서의 밀러는 언터처블 대체 불가의 네. 영역이었죠. 아무래도 토마스 밀러라고 하면 라운드 위터의 정석, 네. 라운드 위터의 어휘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자면 공간 연주자인데 이제 이거를 역할을 뭔가 설명하기는 정말 애매한 것 같고 누군데? 이러면 라운드 위터는 토마스 밀러를 얘기하는 얘기다. 그래서 좋은 오프 더 볼과 그런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자신이 직접 침투해서 골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움직이면 수비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마크맨이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 이제 다른 선수한테 공간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선수들을 일컫는 용어로 라운드 위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그냥 대표적인 주자가 되지 않았나. 한 포지션에 그냥 정의를 만든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 토마스 밀러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밀러 선수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적별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미국이든 네. 사우디든 K리그? 오나? 네. 서울 살기 좋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과 아무래도 좀 네, 미국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독일 선수들 특히. 그렇죠. 이제 바이에른 쪽 좀 입김이 다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행이 좀 한 시즌 뛰고 이제 바이에른 보드시나 그쪽으로 오는 게 유력한 행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밀러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밀러까지 알아봤고 이거는 좀 번외로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도 맨시티와의 이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수를 한 이유는 이 선수가 독일에서 조금 커서 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완전 독일에서 브레멘에서 임대로 왔었었고 볼프스도 특히 볼프스부르크에서 큰 획을 그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전설로 떠도는 그 짤이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과 바스토스트의 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도브라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브라이너가 그 당시에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중원 조합이 이제 덕배 아르놀트였는데 아르놀트는 지금도 뛰고 있다는 말이죠. 또 다시 와서 한 맞춰줘야죠 또. 아니 네. 사실 10년 만에 사실 딱 인스타에서 처음 접했는데 더브라이너 맨시티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낸다고 사실 그때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대가 이거 리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잠깐 동안 이성을 잃었던 것 같고 좀 이성을 잡고 생각해 보니까 뭐 딱히 고향팀도 아니고 큰 추억이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고향팀이라고 하면은 그 더브라이너한테는 벨기에에서 뛰던 행크 그 팀일 거고 그렇긴 하죠. 리턴할 가능성은 뭐 높진 않겠지만 토마스 밀러는 마찬가지로 아마 미국 쪽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국이 좋긴 좋아. 여긴 미국 쪽이 정말 그 애 키우기도 좋대잖아. 애들 키우기도 좋대잖아. 그래서 그래도 볼프스부르크에서 2시즌 동안 있었죠. 그래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근데 이미 뭐 톱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저도 뭐 기대는 안 될 거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마음속 조그만한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맨시티 팬들이 워낙 한국에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도 많아지기도 했고 원래부터 좀 점점 많아지기도 했고 지금 그 케빈 더브라이너의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티켓을 이미 끊어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와. 티켓만 일단 비행기는 모르겠고 그렇죠. 일단 티켓을 끊어놓은. 일단 낭만을 쫓아서. 사실 그 티켓은 이제 정말 특별한 경기 티켓이 될 거니까요. 아마. 그 본머스전이더라고 마지막 경기가.
그 제가 이제 다른 그 EPL 쪽 하시는 분들이랑 뭐 매치데이 체크라는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랑 아하.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맨시티 팬들이랑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인스타 팔로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의 작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봤고. 사실 뭐 맨시티의 거의 뭐 아이콘이죠? 한 시대의 아이콘 같은 10년 정도는 동상 세워야지. 그렇지 동상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은 동상을 그 이제 아구에로 환공포증 일으키는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 세워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위대한 선수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거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곁을 떠나서 프로를 은퇴하는 걸 보면 좀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은퇴는 아니지만 네. 다른 이제 유럽의 최전선에 있는 그렇죠. 리그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그 약간 요양하러 간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징적인 클럽에서 사실 더블라이너 하면 맨시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물론 이제 훔멜스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르트문트라고 하잖아요 보통 다. 보통 다 도르트문트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밀러 하면 당연히 이제 미넨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앞서 떠난 마르코 로이스 하면 그렇죠. 돌문이 나올 거고. 이런 선수들이 좀 하나둘씩 팀을 떠나는 게 좀 낭만력을 축소시키는 행위인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토마스 밀러에서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헤네스와 이제 그 나머지 수뇌부와의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벨하고 이제 헤네스랑 루메니게가 한 팀이고요. 네. 팀을 따지자면 프로인트와 에벨이 한 팀인데 그 에벨과 프로인트는 한 1년 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밀러 자체도 돈 삭감할 수 할 거였고 그 벤치에 있는 것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안 돼. 우린 연봉 줄여야 돼. 그 연봉도 못 주겠어. 이러고 쫓아낸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저번 회차에 다루긴 했죠. 이제 2부로 큼지막하게 다루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최종 오피셜이 나온 상황이 됐죠. 그래서 밀러와의 결별이 발표되면서 이제 저희 한국에 이제 미넨 팬들이 그래도 조금 있으신데 네. 그 미넨 팬들이 이제 밀러를 보내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헤네스랑 루메니에게가 조금 칼같이 자르지 않았나. 네. 정말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됐다라고 성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아쉽긴 하다. 네, 사실 클럽 레전드의 뭔가 마지막이면은 뭐 좋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떠나보는 아쉽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미넨이 이제 그동안 레전드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 미넨이 레전드들과 이걸 가정해서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베켄바워도 그렇고 게르트 밀러 그리고 마테우스 그리고 최근에 로베리와의 작별 경기도 그렇고 그렇죠. 로베리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고. 네, 그럼 그거는 뭐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경우긴 하지만 뭔가 미넨을 상징하는 선수들 이렇게 떠나 보낸 게 좀 많이 아쉽다. 그게 좀 제대로 된 이별식이 제가 알기로는 필립 람이 최근이거든요. 필립 람이 그래도 제대로 은퇴했다라고 소리 들었죠. 하지만 이제 좀 밀러와의 작별은 아쉬운 작별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클럽 월드컵에 참가해서 트로피를 든다면 이거 괜찮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간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부상 병동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밀러가 좀 많이 띄워줘야 될 것 같은. 밀러가 좀 많이 필요 이상으로 띄워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전드와의 결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순위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위표가 진짜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등은 이제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상계인데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라리가로 보면은 바르샤 레알 마드리드죠. 그러니까 이제 미넨과 레버쿠젠이 1, 2위에 위치했는데 미넨은 이제 부상자가 점점 나오면서 이제 무시할라도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진이 인테르, 도르트문트, 인테르로 이어지는 엄청난 대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세 경기를 다 이제 좋은 흐름을 끌고 간다 이러면은 미넨의 우승이 좀 더 확고해지고 챔스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여기서 이제 3연전에서 꺾여버린다? 이거 모릅니다.
이거 진짜 모른다. 무시할라도 빠진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수비진도 줄부상인 상태에서 꺾여버리면은 수비진 줄부상이 마지막까지 진짜 큰 것 같아. 네, 마지막까지 정말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위부터 12위까지 보겠습니다. 그 3위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48점, 승점 드랍을 했죠. 네. 이제 마인츠도 46점으로 승점 드랍을 했지만 1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5위 라이프치 45점, 메넨글라드바흐 43점.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가 이긴다면 46점으로 이제 4위까지 공복이 될 수 있게 되고요. 미쳤다. 물론 득실차 때문에 4위는 안 돼요. 네, 그렇죠. 마인츠가 워낙 네. 득실차가 많은 팀이니까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41점, 그 위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여기까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정 보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중 한 경기, 주말 한 경기 이렇게 두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마인츠와 라이프치히는 이제 그런 주중 경기 없이 그냥 한 경기씩 다 치르면 될 것 같고, 도르트문트도 이제 그 바르셀로나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아 정말 사실 지금 중위권이 굉장히 중위권이라고 그러기도 좀 복잡한 중상위권 중상위권 3위부터 12위까지 때문에 사실 이걸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 경쟁권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위 관계가 빽빽한데 3위 프랑크푸르트부터 12위 볼프스부르크까지 순위 승점 격차가 10점입니다. 그리고 잔여 경기가 이제 34라운드까지 있기 때문에 6경기잖아요. 6경기 승점 10점 차?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더 자세히 그렇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 대항전이 낀 팀도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의 이제 유럽 대항전 성적이 대충 나오거든. 1차전 보면은 얘네는 어느 정도 하겠다.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도르트문트나 이제 미넨 같은 팀들이 대표적이겠는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도 프랑크푸르트. 예, 있죠. 그렇죠. 근데 애초에 지금 그 유럽 대항전 살아있는 팀이 3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팀들이 좀 윤곽이 나와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1차전을 잘못 치르면은 보통 이제 그 다음 경기가 꼭이거든요. 2차전을 잘못 치르면은 이제 저번에 레버쿠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리가에 집중해 볼까 하다가 갑자기 리가에 주전 돌리다가 부상당하고 이러면 2차전도 꼬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중간에 그르친 팀들이 이렇게 3경기를 연달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리그를 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강등권 좀 보겠습니다. 강등권 16위 하이덴하임 22점, 17위 보훔 20점, 홀스타인킬 28위 18점이네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상크트 파울리 25점, 호펜하임 27점, 우니온 베를린 30점인데. 네, 사실 우니온 베를린 이제 세이프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은 승강피오 쟁탈전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호펜하임, 상크트 파울리, 하이덴하임, 보훔, 홀슈타인킬이 경합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래서 홀슈타인킬은 지금 기세를 고려를 해봤을 때 좀 어려움에 가까움이 보이고, 근데 또 모르죠 혹시. 보훔도 약간 한풀 꺾인 것 같고. 한풀 꺾인 것 같고. 하이덴하임은 경기력은 좋지만 경쟁력 부재로 이제 그 레버쿠젠전을 패하게 되면서 좀 더 어려운 위치가 된 것 같고. 그래도 승적 피오권이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 팀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장크트 파울리는 그나마 좀 득점이 잘 안 터지지만 이 팀은 수비력이 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네, 대신 이제 호펜하임이 문제인데. 호펜하임이 만약에 장크트 파울리가 오늘 경기에서 이긴다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15위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화려한 역돌격을 저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스티고르가 이제 퇴장 징계로 2경기를 못 나오기 때문에 결장을 당하기 때문에 역돌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강등권이라 강등권도 또 막판까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팀들의 특징이 이제 4월, 5월에 경기력이 굉장히 재밌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이제 이런 팀들을 상대로 데이지 않는 게 상위권 경쟁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런 팀들은 이제 막판에 고춧가루 부대가 얼마나 되어주느냐가 이제 시즌 막판 리가를 보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챔스 프리뷰 잠깐 이제 미넨 인테르랑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경기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넨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미넨의 수비수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네, 그렇죠. 민재 선수가
이제 사실 부상을 달고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진짜 너무 진짜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뭐 수비진, 공격진도 많습니다. 네, 특히 굵직굵직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무시할라고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무시할라가 있다면 저도 미넨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부상이 너무 큰 것 같고. 미넨이 홈인가요, 이거는? 네, 미넨이 일단 1차전은 홈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인테르 쪽도 이제 둠프리스나 타레미, 젤린스키. 타레미는 없는 사람 취급하던데. 타레미는 뭐 없는 선수긴 하지만 아슬라니도 부상을 당하고. 아슬라니도 별로 퇴장 징계로. 아슬라니도 별로 얹혀 사는 그 취급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테르가 최근 2경기에서 무승부거든요. 상승세가 꺾인 느낌이라. 파르마돈에서도 2골을 먼저 앞서갔지만. 네, 2골을 실점을 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래서 좀 상승세가 꺾여 있는 인테르를 어쨌든 홈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미넨 입장에서는 1차전을 홈에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도르트문트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지금 극강의 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또 도르트문트가 어떤 흑마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7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베티스전에서 좀 로테를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로테겠죠.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도 최근에 이제 2연승으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진짜 실력이었는지 아니면 후르크였는지가 판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상승세. 근데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 지면은 또 한풀 푹 그 리그에서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미넨이라는 점을, 데오 클라시코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이 세 경기 바르샤, 미넨, 바르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만약에 다 부셔버리고 올라가면 진짜 챔스권 꿈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중대장 챔스 열차 출발합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요즘 좀 도르트문트가 많이 폼이 올라와서, 그래서 아까 나는 이 경기 도르트문트 승에 걸겠어. 아까 그 도르트문트가 워낙 폼이 좋기도 하고 워낙 그 아데미가 요즘 좀 폼이 더 괜찮아서. 아데미. 그래서 도르트문트와 바르셀로나까지 알아봤고,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하피냐가 말이 안 되더라고. 하피냐, 야말, 페드리, 가비, 진짜 레반도프스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너무 그 이미 도르트문트 색깔이 짙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미 미넨 선수지 사실. 네, 지워졌죠. 아예 그냥 노란색은 지운 셈 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근데 이제 뭐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는 그 이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